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국의 종류, 내지는 그 분국의 원인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리고 두 가지 분국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쌍극 분국, bipolar polarization, 그리고 이온 분국, ionic polarization 했을 때의 그 쌍극 분국에는 자연스럽게 이온 분국도 함께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온 분국에는 쌍극 분국이 존재하지 않고 이온 분국만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논한다면 전자 분국, electronic polarization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 분국은 분자가 아닌 원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원자의 핵주위를 공존하는 전자들이 전기장의 영향으로 한쪽으로 치우침으로써 전기쌍극대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원자 수준이에요. 따라서 앞서 쌍극분자, 다이폴로 말라큘, 쌍극분자, 또 이온 분자, 아이오닉 말라큘, 둘 다 거기 안에 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원자가 있어요. 따라서 이 전자 분국은 원자 수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자 분국은 앞서 말한 쌍극 분자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이온 분자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쌍극 분자는 뭘 가져요? 쌍극 분극 더하기 이온 분극 더하기 전자 분극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온 분극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온 그 분자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온 분자는 이온 분극 더하기 전자 분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쌍극 분자, 이온 분자가 아닌 그냥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들은 쌍극 분극, 이온 분극은 있을 수가 없고 전자 분극만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강조합니다. 자, 따라서 전자 분극은 모든 원자들에게서 일어나므로 모든 물질에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온 분극과 마찬가지로 전기장 하에서만 쌍극자가 생기며 온도와는 거의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위 분극 현상을 종합하면 쌍극 분극을 하는 쌍극 분자들은 쌍극 분극, 이온 분극, 전자 분극을 동시에 가지며 쌍극 분극을 하지 않는 이온 결합 분자들은 이온 분극과 전자 분극을 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쌍극 분극과 이온 분극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전기장 하에서는 전자 분극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부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쌍극 분자에서는 쌍극 분극 혹은 쌍극 분극이 일어나는 물질들은 반드시 뭐가 같이 일어나요? 이온 분극과 전자 분극이 항상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쌍극 분극 얘기하면 동시에 이온 분극과 전자 분극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온 분극 얘기하면 어때요? 이온 분극이 일어나는 이온 분자들은 이온 분극 더하기 전자 분극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자 상태를 갖지 않는 순수하게 원자 상태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불활성 가스죠. 불활성 가스. 그래서 헬륨이라든가 아르곤 혹은 제논 같은 불활성 가스는 원자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주 그 온도가 아주 내려갈 때까지는 극저온이 아닌 이상 원자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물질은 뭐만 해요? 이런 물질은 원자 상태 혼자 있기 때문에 전자 분극만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종류, 쌍극 분극, 이온 분극, 전자 분극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교재로 돌아가서 우리가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죠. 이것은 쌍극 분극이라는 거고, 쌍극 분극을 하는 쌍극 분자, 대표적인 게 물 분자, 그리고 이것은 이온 분극을 하는 이온 분자,
CO2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물 분자는 쌍극 분자는 쌍극 분극과 이온 분극 더하기 전자 분극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이온 분극하고 전자 분극만 합니다. 쌍극 분극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논의했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NaCl 소금이 대표적으로 이온 분자죠. 소금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Na는 쉽게 전자 1코, 염소 Cl은 쉽게 전자를 받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서로 쿨롱 인력에 의해서 본딩을 하는 이온 분자입니다. 전기를 가면 어떻게 돼요? 전기를 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쪽에 플러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대치하고 있다. 즉 전압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압이. 그래서 전압을 가해주면 이쪽은 플러스 극이니까 마이너스 CL이 일로 가고 NA는 어떻게 돼요? 이쪽에 마이너스니까 이쪽은 플러스니까 이쪽에서 밀쳐지고 이쪽은 당겨지니까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CL은 왼쪽, NA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요 분자는 전기 쌍극자가 늘어나죠. 없죠. 이게 분자가 일로 이동하고 일로 이동해서 커졌죠. 이게 원래는 요만했다면 원래는 간격이 요만했다면 이제 어때요? 더 커지죠. 반면에 반면에 요것과 이것은 어떻게 돼요? 요것과 이것은 이거는 일로 가고 이거는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건 원래가 요만했으면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쌍극자가 이제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반복되니까 그거의 벡터합은 더 이상 0이 아니고 제법 큰 총전기 쌍극자 혹은 총 전기 쌍극자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분극을 갖게 됩니다. 폴라라이제이션 대문자 B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온 분극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 내에는 원자들 자체에서 또 전자들의 그 비대칭성, 전기에 의한 비대칭성 때문에 전자 분극은 포함이 됩니다. 자, 이게 그 전자 분극이에요. 자,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돕니다. 있죠? 그랬을 때에 뭐 주변에 전자 5개 있다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이거 원자입니다. 원자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돼요?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다 이렇게 쌍극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거의 벡터 합은 뭐가 됩니까? 벡터 합은 0이 돼요. 이게 왜? 중심 대칭이니까. 중심 대칭이에요. 이 경우는. 근데 그래서 이거에 분극은 총체적으로 얼마예요? 0이에요. 0이죠? 근데 내가 전기를 가지고 못해요. 이 방향을 가진다는 얘기는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를 가하면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인 전압을 가해주는 것이고 따라서 전자들은 왼쪽으로 그리고 핵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중심 대칭입니까?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쌍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그거의 벡터 합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0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값의 분극, 총쌍극, 총쌍극 혹은 분극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대문자 P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가 어, 전기 분극이라고 하는데 이 전기 분극은 어떻게 돼요? 모든 물질에 다 존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었던 어떤 유전체가 있었을 때 그 유전체의 total polarizability 총분극을 총분극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뭐 총분극은 요선 우리가 어, 대문자 P를 우리가 분극을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파를 쓰니까 대문자 P를 갖다 우리가 polarization 했으니까 그걸 다 분극이라 한다면 여기서는 알파는 총 polarizability, total polarizability, 총 분극성이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otal polarizability는 총분극성은 총분극선은 총분극도 총분극성은 뭐가 되느냐? 알파라고 할 수 있고 알파는 알파 I 더하기 알파 I 더하기 알파 D 전자에 의한 분극
전자에 의한 분극도, 이온에 의한 분극도, 그리고 쌍극에 의한 분극도 해서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있었을 때에 어떤 물질이 있었을 때 그것의 분극 특성, 분극도는 어떻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갖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전개를 가합니다. 전개를 한 방향으로 전개를 가요. 한 방향으로 전개하면 그 물질 내에 분극 현상이 쌍극 분극이냐, 이온 분극이냐, 혹은 전자 분극이냐에 따라서 그 반응한 것이 좀 틀리겠죠. 그래서 뭐 전기를 한 방향으로 가하면 뭐 당연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쌍극 분극을 하는 물질들이 더 큰 분극 대문자 P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한 방향으로의 전개, 즉 DC를 가지 않고 AC를 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개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잠깐 바뀌어요. AC입니다, AC. 플러스 마이너스 바뀝니다,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한 방향이 아니고 이제 AC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분자들, 그 원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 AC 전개, AC 전기장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죠?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의 속도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제일 빨리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 입자가 큰 것이 아니면 작은 것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강의실에서 두 명의 학생을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한 학생은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뭐 키도 크고 몸무게가 무거워서 110kg. 또 한 학생은 좀 키가 상대적으로 작고 몸무게도 날씬하고 해서 그 학생은 몸무게가 65kg라고 한다면 그래서 110kg 학생과 65kg 학생을 갖다가 앞에 두고 내가 그 강의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두 학생한테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앞으로 쭉 전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학생들이 나한테 등을 두고 내가 앞으로 전진하면 그 학생들은 수명이 그 교실 강의실 뒤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걸어가겠죠. 그냥 가만 놔둡니다. 그러면 두 학생의 이동의 속도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뭐 우리가 그 학생들이 이동하는 방향이 달라진다고 생각할 정도로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 학생들한테 앞으로 가 한 다음에 다시 뒤로 돌아서 뒤로 가. 그 다음에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내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즉 AC 신호를 갖다가 점점 주파수가 점점 빠르게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민첩하게 반응합니까? 질량이 큰 몸무게가 큰 학생이에요? 몸무게 작은 학생이에요? 당연히 몸무게가 작은 학생은 좀 더 오랫동안 앞으로 뒤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몸무게가 큰 학생은 상대적으로 더 먼저 반응을 못하고 그냥 정지해버리겠죠. 내 주파수가 아주 높아지면 앞으로 뒤로가 아주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그냥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정지해버립니다. 자, 또 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AC 신호를 가해주면 모든 입자들은 그 AC 신호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가 아주 높아지면 심지어는 전자까지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자도 그냥 멈춰버려요. 그 상태 되면 여러분의 스마트폰 작동합니까? 여러분의 컴퓨터 작동합니까?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도 거기에서 부담해야 될 주파수가 너무 높아지면 작동을 멈춥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모든 전자기기에는 작동이 가능한 적정 주파수가 있어요. 알겠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 적정 주파수가 뭐냐? 기가헤르츠 대, 즉 마이크로웨이브 파입니다. 마이크로파.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크로파보다 훨씬 더 주파수가 올라가면 돼요. 그 전자들이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고 그 주파수 대역에 반응하지 못하고 멈춰버립니다. 스마트폰이 정지돼 버립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내가 주파수를 점점 높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주파수 낮을 때는 모든 물체들이 그것이 쌍극 분자로 이루어졌던 이온 분자로 이루어졌던 혹은 그냥 원자로 이루어졌던 간에 다 반응을 해요. 다 분극이라 합니다. 분극, 폴라리저비티, 분극도, 분극성, 분극 능력, 분극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분극 능력이, 분극도, 분극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다 돼요, 다. 알겠죠? 높아요. 왜? 전자, 이온, 쌍극 분자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하지만 그 똑같은 물체인데 예를 들어서 그 물체는 주파수가 낮을 때는 그 세 가지가 다 일어납니다. 근데 주파수가 너무 높아지면 되게 멈춰요. 이제 분자가 몸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쌍극 분극이 멈춥니다. 그럼 남는 건 뭐만 해요? 그 물체에서 이온 분극과 전자 분극만 계속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파수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높아지면 원자들이 좌우로 진동하는 이온 분극이 멈춰버립니다. 아시겠죠? 주파수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궤도에 있는 전자들이 좌우로 움직이는 전자들의 반응도 멈춰버립니다. 즉 전자 분극도 멈춰버리고 더 이상 분극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 물체 내에 혹은 서로 다른 물체라 하더라도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그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있다. 그 물질을 갖다가 주파수에 대해서 AC 주파수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증가시키면서 그 분극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계단이 있는 세 개의 계단을 가진 물질이라면 우리는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라고 알 수 있어요? 분극 분자, 다이폴로 말라큘, 분극 분자로 구성된 물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물질 갖다 우리가 똑같은 실험을 했더니 그 물질은 어떻게 해요? 그 물질은 이렇게 계단이 세 개가 아니고 하나, 둘, 세 개가 아니고 계단이 하나, 둘로만 이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아, 이 물질은 이온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물질 실험을 했어요. 하니까 계단이 한 개만 있습니다. 높은 주파수에서, 즉 전자 분극에 해당하는 전자 분극의 문턱 주파수에서 한 개의 계단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아, 이 물질은 그냥 원자로만 구성된 물질이구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죠? 비활성 혹은 불활성 가스가 거기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otal polarizability alpha versus frequency omega for a dipolar substance. 그래서 쌍극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 전개 주파수를 가졌을 때에 어떻게 총 분극도가 달라지는지를 봐서 우리가 그 물질이 어떤 종류의 어, 그 물질인지, 이렇게 계단이 3개가 있으면 말 그대로 이것은 쌍극 물질입니다. 계단이 2개가 있으면 이온 분자로 이어진 물질, 계단이 1개 있으면 그냥 원자 1개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실리콘하고 절메늄이 있는데 실리콘하고 절메늄은 그, 그 원자가 원자가 원자의 종류가 한 개죠. 원자 종류가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활성 가스와 마찬가지로 원자의 종류가 이것은 한 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온 결합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쌍극 분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리콘과 절메늄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냥 전자분국만 있습니다. 전자분국만.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자 같은 종류의 같은 종류의 원자들만 구성된 불활성 가스 혹은 같은 종류의 원자들만 구성된 가스가 아니라 액체 혹은 고체의 경우에도 액체와 고체의 경우에도 우리는 전자분국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거기는 이온결합도 없고 그리고 어, 분극결합 혹은 쌍극결합도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리콘 설명이 약간 이제 불활성가스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그 불활성 가스 같은 경우는 그냥 원자가 한 개가 있는데 한 개 있고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극저온이 아닌 이상. 근데 이 경우는 원자가 여러 개가 결합을 해요. 그렇죠? 같은 종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공유 결합을 합니다. 공유 결합을 해서 그 원자들이 이온들이 있으면 요 사이에 전자들이 있죠. 전자들이 요 사이에 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의 말 그대로 이것은 약간 공유 결합을 하는 자체가 약간의 이온 결합 성분이 없잖아 있어요. 있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질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것은 그 이온 결합 성분이 중심 대칭에 의해서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 상쇄돼 버립니다. 그렇죠? 중심 대칭이기 때문에 중심 대칭 중요해요. Central Symmetric 중심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 상쇄돼 버리기 때문에 상쇄돼서 그 이온 결합 그 성분에 의한 공유 결합인 것이 약간의 이온 결합의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공유 전자가 서로 그 쿨롱 인력에 의해서 본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온 분국 성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의 그 물질 전체를 보면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벡터 합은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온 분국이 통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온 분국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결명 같은 이러한 공유 결합을 하는 고체와 불활성 가스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어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실험 어, 총 분국도를 갖다가 그 전개의 주파수의 함수로서 실험을 해서 계단이 몇 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물질 내에 있는 그 분자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그 분자들이 어떠한 결합을 하는지 심지어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